시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13번부터 16번까지 22년 국가직 문제들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거예요. 한번 쭉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직권면직. 직권면직이 뭐예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죠. 하지만 얘는 강제퇴직의 방식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징계의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징계 처분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징계는 다 해서 6가지 있는 거 기억하시죠?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가자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요 순서죠. 뭐 이거를 굳이 두 문자로 견감, 정강, 해파 뭐 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두 문자 암기를 여러분에게 굳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읽어보면 충분히 보이거든요. 징계의 6가지가 있다. 이걸 가지고 직권면직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권면직이 징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 동안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해주죠. 그래서 그 정직 기간이 만약에 정직 기간이라고 얘기한다면 보수는 제가 전액을 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네, 휴직을 명할 수 있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명령을 통한 휴직을 할 수 있다.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임용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 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 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인정이 되면 직권 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직위 해제, 직권 면직의 사유,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구체적으로 직위 해제의 사유를 달달달 외우거나 직권 면직의 사유를 달달 외우실 건 아니지만 지금 얘가 설명하는 요거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 직위 해제나 직권 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지 않은 내용을 해서 문제의 정답 2번입니다. 자, 립스킵. 제가 뭐 여러분에게 구분하라고 했냐면 지금 공무원들에게 일선 관료들에게 처해 있는 업무 환경 그래서 그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 2가지 꼭 구분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일선 관료들의 권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도전한다거나 또는 일선 관료들에게 너무 다양한 종류의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를 하는 건 다 일선 관료들의 업무 환경이고요. 이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적응 기제가 정책 대상 집단을 단순화, 정형화시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선 관료가 상당히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의 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이게 특징이 되는 것 기억하시죠? 4번. 이거는 일선 관료제의 적응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업무 환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15번 갈게요.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리포괄 모형을 베이스로 두죠.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직관적 판찬, 통찰력, 그 다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초합리성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합리성뿐만 아니라 초합리성까지 함께 고려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 조직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습니다. 조직 구성원 사이에 같은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그 상태를 조직화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점증 모형은 실제 정책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이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게 더 낫다. 더 바람직하다. 실제 합리 모형은 인간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점증 모형이 긍정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선지고요. 4번 회사 모형은 조직이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조직 내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해요. 그래서 문제 중심의 탐색, 갈등의 준 해결 같은 특징이 나타나죠. 근데 이때 그 문제의 상황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무언가 장기적인 전략, 기획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단기적인 지금의 문제 상황만 회피할 수 있는 약간의 해결책, 이걸 문제 중심의 탐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기적인 전략이나 기획 따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4번 X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는 바로 4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를 옳지 않은 것,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했을 때의 좋은 것, 정치적 중립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해야지만 행정이 중간에 교체되지 않습니다.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죠. 계속 고용될 수 있는 것, 전문적인 능력을 통해서 현재 채용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해야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어떠한 느낌들 때문에 더 잘하는 국민, 덜 잘하는 국민, 차별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평무사하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요. 자, 정치적 중립을 하는데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공직의 계속성 제고는 행정의 안정성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X가 됩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되는 선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만 하면 22년 국가직 9급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제 딱 2주 남았거든요. 2주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입니다. 힘내서 여러분 정말 다음 주가 아니네요. 다음 주네요, 정말.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시험이니까 정말 힘내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봅시다. 이번 주 정말 여러분의 하루 한 주가 될 거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